자,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종가 전략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이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느 쪽에선 기대감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또 빠지기도 하고, 어디 쪽에서는 어제까지 완전히 세상 무너질 것 같이 울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반전이 나오고,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희 하나씩 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쪽에 삼성전자도 보이는데요. 여기도 같이 보이네요. 에코프로, BM. 오늘 이쪽 얘기를 많이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부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6위에 엔캠까지 같이 보이네요. 2차 전지 얘기 참 많이 나왔었죠. 일단은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보조금 주는 거에 있어서 그 7,500 주는 거 있어서 없앨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로이터에서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2차 전지주는 완전히 폭격을 맞았습니다. 정부 쪽에서 폐지까지는 아닌 거다, 미확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잘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뉴스 또 나온 거 보니까 AMPC죠. 한국 배터리사 대상 첨단 제조 세액공제도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난타전이 시작이 확실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호 대표님, 사실 예상 가능한 스토리였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얼마만큼 빠지는가가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척도잖아요. 근데 꽤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이걸 공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2차 전지는 지금 구간은 어떤 대응이라고 보세요? 일단 정책적 이슈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진국들이 영위를 하던 제조업종이었는데, 이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먹거리였던 이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탄력이 높았던 이 자동차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이제 핵심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유럽의 명품 자동차 그룹들도 많이 있고, 뭐 미국의 포드, 제너럴 모터스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공장을 축소 이전을 하게 되면서 해외로 많이 나갔죠. 근데 이때 수혜를 많이 받았던 국가 중 하나가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전기차까지 이제 생산 시장을 점유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에서도 이제 이번 11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한 각 기업 개별 관세를 지금 적용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폭을 넓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IRA 폐지라는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의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그동안 해외 시장에 이제 유출이 되어 있었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인쇼어링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IRA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어떤 자동차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굳이 부담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촉발되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덤핑 관계들이 아직까지 너무 카르텔이 철저하다 보니까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트럼프 당선인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미국 중심주의를 돌이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굳이 전기차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기보다도 미국 내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오히려 법인에 대한 어떤 세율을 인하라든가 혹은 특혜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IRA에 대한 폐지 부분들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관료도 되겠지만, 저는 더 큰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은 현대차, 기아와 같이,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또 해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차가 사실 플러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공장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반영을 나중에 시켜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현대차가 오늘은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승의 원인이 뭐 오늘 현대차가 특별히 어떤 공시가 나거나 발표가 나온 내용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높은 탄력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가라는 부분들에서 어떤 기술적 매매에 좀 제한적으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때 미국
미중 무역 분쟁 사태 당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입김을 갖고 있을 때 사실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생각만큼 탄력을 높게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강달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너희 지금 흑자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환율 조작 의식국으로 지정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또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고금리 상황을 빨리 낮추는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환율 조작 의식국이 지적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금리를 더 이상 빨리 내리지 않겠습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대차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유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향후 이제 6개월 그리고 이제 8개월 내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전기차 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 이 부분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시 2차 전지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전에 프로시선에서 나눈 바가 있긴 합니다. 오늘 임 대표님 오늘 시청자분께 또 새롭게 프로시선에서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는 업황으로 보기에는 뭐 내년을 봐야 하는 상황. 근데 기대감이 조금씩 붙었었던 수급적 기대감이 붙었었던 상황인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차치하고 본다면 이제 살아남을 것은 업황 본연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지금 매력적인 카드가 2차 전지는 다 없는 건가? 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를 굉장히 저가 매수 측면에서 아마 올해 뭐 초부터 네.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봤을 때 저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 세 가지 섹터가 이제 크게 주도주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좀 순환매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했을 때 그래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황 둔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으니 우리가 다음 사이클 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심정으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이 한마디 한마디의 전 세계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를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겪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 우려하던 측면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현실로 와다 보니 지금 이제 증시 상태가 전반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하락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뭐 한 2, 3년 뒤를 바라봤을 때 지금 뭐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의 하방을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2차 전지도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과연 더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좀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뭐 이 정도의 뭐 유의미한 수급 정도는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게 저가 매수적인 측면이 아닐까? 이걸 나도 따라가 볼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가 매수적인 측면에서 내가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보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입장들보다는 워낙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작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한 마이너스 7, 80%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한 마이너스 2, 30%가 다 평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워낙 비중도 클 거고 추가 매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IRA에 대한 폐지, 뭐 실현성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뭐 섣부르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투심은 악화되기 마련이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발언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만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를 지켜보고 뭐 굳이 그 이후에 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어떤 것을 보아도 조금 여유 있게 봐야 한다라는 점, 2차 전지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보조금 없애는 거 찬성하고 있잖아요. 김덕구 대표님. 오히려 없애는 게 테슬라에게는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보조금 없애는 이 견해를 비단 전기차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주의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있다? 어느 정도 마련을 해둔 진입 장벽도 뭐 마련을 해둔 것도 있어서일까요? 그러면 진짜 2차 전지에서 그나마 살펴본다면 테슬라 연결고리로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쪽에서 투자 관점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신 분들은 오늘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렇죠.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늘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작년도 2023년 7월에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굉장히 고점을 달성하던 그 시장 속에서도 다 2차 전지가 뭐 에코프로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사실 테슬라 눈치 보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질 거다. 내년엔 다를 거다. 이제 리튬 가격 떨어질 거다. 여기에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베팅을 했었고, 물론 그 결과가 이제 1년 뒤에 밝혀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좀 참담했었죠. 자, 근데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리드를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두주자의 어떤 그 고독함이 있기 마련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고급 브랜드의 전기차죠.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던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상해 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EU 집행위에서 마찬가지로 전기차 기업에 대한 개별 관세를 매길 때 실제로 가장 높은 관세를 받았던 기업이 어디냐면 중국 상해 자동차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만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개별 기업 관세만 하더라도 34%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입차 관세니까 10% 붙으면은 44%.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중에서 40%가 넘는 관세를 매겨지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죠. 그만큼 어떤 중국 시장에서 자본력에 대한 어떤 중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상해자동차 그룹 관련주를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하는 분 한 명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리튬 자재들을 어디서 수입해 옵니까? 중국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 테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뭐 4680부터 해서 뭐 여러 배터리 모델들을 지금 바꾼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제조하는 대형 제조사들 뭐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또 다시 거론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기 때문에 팔린다라는 입장보다도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다라는 부분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관련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서현이와 같은 그룹들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테슬라라는 입장보다도 미국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에 힘입을 수 있는 수출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일단 확실히 압축 전략으로 지금은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구간 정리해 보겠고요. 삼성전자 얘기 안 나눠볼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 흐름 한번 보니 지금 구간에 7.41% 가량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 또한 삼성전자를 담습니다. 지금 같이 담아요. 윤 대표님, 삼성전자에게 4만전자 붙이지 마라. 여기까지 내려오면 완전 올려버릴 거야 라는 의지가 오늘 좀 보이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다른 반도체도 강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정말 뭔가 바뀌어서 어떠한 호재가 읽혀져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내부적으로 뭔가 경영 쇄신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공식적인 오피셜리는 아닙니다만. 그럼 우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8% 가깝게 올랐다라는 것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믿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이렇게 일희일비 하다가는 지금 모두의 계좌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점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 삼성전자라는 이런 한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삼성전자가 코스피, 반도체 그리고 전반적인 삼성그룹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주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한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마 그저께까지 조금 손절을 한 개인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오늘 8%대 상승을 한다? 사실 이제 전반적인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반가운 시그널이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물려버린 상황이죠. 지금 모 증권사의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손실 투자자 비율이 99.8%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전 국민 대부분이 삼성전자 주주가 대부분 물려있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삼성전자 인사 쇄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었다, 혹은 HBM에서 좋은 얘기가 있었다, 그럼 과연 여태까지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 이유가 없었겠죠. 분명 조금 안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지금 몇 달째 매도가 나왔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건 이 4만전자만은 보지 않겠다라는 조금 강력한 이런 의지의 매수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소부장단도 지금 상승을 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해도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이제 자기만의 길을 잘 걷고 있는데 하이닉스마저도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일희일비할 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접어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 2, 3거래일 내렸었던 부분을 2, 3거래일 내렸었던 부분을 완전히 장악시켜서 올라가는 양봉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전일보다는 못한 만회폭이긴 합니다. 김덕호 대표님, SK 하이닉스도 오늘 오르기는 하는데 삼성전자 오르니까 나도 갈래 성격으로 읽어야 하는가 싶긴 합니다. 다만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만회를 다 만회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음 주에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뷰가 예전과는 달라진 게 트럼프가 또 껴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셈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럼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하이닉스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엔비디아를 사겠죠. 네, 똑같은 자금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엔비디아를 살 겁니다. 아마 그 시장이 지금 어제 나왔던 그 수급의 현황을 좀 설명해 주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4일 날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보다는 개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조금 더 매수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기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서는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이 논리로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당연히 매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칩스 법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번복을 시켜가면서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지금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관 중 하나는 바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TSMC가 7나노 이하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TSMC는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친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거래 파트너로 이제 확고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포지션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엔비디아 향에 대해서 HBM3 제품, HBM 제품, 특히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성 재고를 좀 덜쳐낼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HBM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을 많이 맡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어떤 미국 정부의 견제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더 얻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변동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주도 섹터도 있지만 지금 정신권 이슈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많이 보이는 가운데 자,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은 쪽은 아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등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얘기 이 부분까지 짚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오랜만에 다시 올라오니까 탈출 기회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래, 이게 맞지 기회로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반도체의 이제 대세 하락이 7월부터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종목과 섹터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워낙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탁금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는 굳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포트에 이미 기존에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래도 AI의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인데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종목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송 시작 전에 앵커님께서도 되게 강하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가 그래도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합니다.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이 하나 인더를 조금 좋게 보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머티시 본더에서 지금 독점적이었던 한미 반도체가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고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나눠 가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소부장단에서 본다면 한화 인더를 보시되 오늘 같이 상승하는 날에 담기보다는 이렇게 음봉 하락이 있는 날 4만 원 선 아래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공략해 보신다면 가장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부장 탑픽을 한화인더 쪽으로 오히려 잡아주셨다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동안 조선, 방산, 전력기기 문제 없는 쪽으로 여겨졌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짧게 이럴 때는 우리가 흔들릴 이유 없나요?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가 순환매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전 설비, 전력 변압기, 그리고 전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계속 순이 돌아가는 이유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원인도 결국은 AI 산업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전선주는 우리가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승을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음 섹터를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선 수주 관련된 기대들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대만에 대한 어떤 중국의 침공 야격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보복들 그리고 더불어서 실질적인 어떤 무력 압박들을 좀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관련주로 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방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조선도 좀 연계해 보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풍산, LIG 넥슨 많은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정말 만들겠다,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빨리 하기를 종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게 될 거, 외양간 우리가 사업으로 외주까지 맡게 된다? 억울하겠죠. 그러니 지금 더 전쟁을 격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꺼내든 카드는 너희 그러니까 나토 관련해서 무장을 더 확실히 해라. 국방비 예산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방산을 볼 때는 수출 비중이 유럽 비중의 수출을 올렸는지 유럽 비중 수출이 더 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